이 일기 쓰기. 그러니까 일기 쓰기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 믿으셔도 되는 게 굉장히 영향력 있게 자기 삶을 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좀 어떤 신뢰의 근거로서 좀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해본 거고. 아비님식 일기 쓰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하는 일기 쓰기예요. 오늘 피자를 먹었다. 친구 4명이랑 피자를 먹었다. 참 좋았다. 이건 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일기는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일기예요. 그래서 이 일기 쓰기를 제가 권하고 한마디로 팩트.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사실은 아무것도 적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한마디로 쪼꼬님이 다시 그 일기를 봤을 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대신에 쪼꼬님의 생각 있죠. 쪼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오늘 한마디로 나는 솔직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모르겠는데 그걸 적어내라고 하는 게 좀 짜증나고 하면 자기 생각들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글에다가. 그리고 그 글은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욕도 나오고 분노가 쏟아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보관하기가 좀 애매해요. 누가 보면은 막 슬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쓰고 나서 없애버려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솔직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나는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시키지? 그래서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것들을 적는 거예요. 적어내고 이거 내가 읽어도 좀 심한데? 이러면 찢어서 버리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계속 쏟아내다 보면 쪼꼬님이 모르는 이유는 쪼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르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거울 보면서 맨날 봤는데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뭐 하냐면 쫓기듯이 살아요. 친구들 만나고 살고 엄마한테 안 혼나게 또 뭐 해야 되고 학교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서 자꾸 다들 쫓겨다니면서 사느라 쪼꼬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나지 않는 수준으로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는 혼나지 않게 한마디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너를 주장해, 너를 보여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그런 건 해본 적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애들은 솔직히 의무감으로 살아요. 착하게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세상의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튀지마 하지만 개성은 가져. 드러나지마 대신에 한방을 가져. 글쎄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조용해 하지만 떠들어 이 말하고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간명하게 여러분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못 봐서 생긴 갈등이라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 돼요. 쪼꼬님도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 돼요. 투탕님도 자기 자신을 보게 하면 돼요. 30이건 40이건 50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를 시작하면 그 무기력하는 거 바로 무기력한 게 뭐냐면요. 근데 투탕님이나 쪼꼬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랬고 헤로님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벌써 17살짜리 봐봐요. 헤로님도 봐봐요. 지금 28살짜리 투탕님이랑 17살짜리 쪼꼬님이 하는 말이 똑같아. 저거는 우리나라의 비극입니다. 저거는 두 분 다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탓도 아닌 일로. 자기 탓이 아닌데 성장을 못했다는 건 억울하고 슬픈 일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 너무 길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정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애들한테 욕, 오늘 아침에 욕 바가지를 먹어가면서 이 새끼 저 새끼. 그럼 뭘 하면 되냐고요? 바로 예, 맞아요. 쪼꼬님, 투탕님 원인을 모든 문제는 원인을 분명히 알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떨어진 한 어떤 어른의 견해로서 그래도 가져보세요. 투탕님이나 쪼꼬님이 지금 이렇게 무언가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래? 왜 이럴까? 하고 됐잖아요. 도대체 뭐 해야 돼? 뭐 자꾸 나 잡고 뭘 자꾸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 원인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닭살스럽지만 여자는 좀 닭살스럽지 않은데 남자는 조금 닭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스스로한테 쪼꼬야 너 뭐 좋아하니?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투타가 진짜 네가 이게 원하는 삶이야? 정말? 그래 물론 좋은 삶이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좋고 옳고 의롭고 모범적인 삶인데 그건 돼? 투타가 근데 이게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이야? 너는 그래 모범 나쁘다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하고 싶대?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모범적으로 학생 때 충분히 살아봤잖아. 네가 살고 싶은 삶이야 이게? 모범적인 게? 그러면 모범적인 것도 있지만 뭔가 유쾌하고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원인은 한 번 제가 이 말하는 포인트는 네가 원하는 삶이야 라는 이 말의 포인트는 투탕님이 투탕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쪼꼬님이 쪼꼬님을 불러요. 주어에 쪼꼬야 투타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불러주는 걸 말로 하기가 굉장히 민망해요. 굉장히 민망해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쓰면 돼요. 글로 한마디로 내가 투타가 아비야. 되게 유명한 분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여기서? 그러면 답이 뭐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솔직한 거라니까요. 솔직한 글을 쓰라는 거예요.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근데 투탕님, 내가 예상한다. 투탕님이 처음 글씨를 쓰잖아요. 그걸 뭐라는지 알아요? 투타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지성님 안녕하세요. 투타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네가 지금 이래서 되겠니? 올해는 반드시 이걸 이루자. 이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이딴이란 말을 쓴 건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투탕님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좀 격한 말을 쓴 거예요. 좀 용서해 주세요. 투탕님, 지금 자기를 위한 자기 솔직한 글을 쓴다고 하면서 투탕님의 글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루지도 못할 계획과 의무와 올해는 해내야지. 자, 3년 내엔 뚫자. 자, 이거 해버리자. 오만 계획과 막 그런 것들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투탕님이 망한 거예요. 지금 망했다기보다 지금 상태에 이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일기라는 것은 솔직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솔직한 일기. 태워버릴 거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안 봐요. 태워버릴 일기에 뭐하러 계획을 써요. 투탕님, 지구 구하지 마세요. 투탕님, 위인 되실 필요 없어요. 투탕님, 신문에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투탕님, 한 방 안 터뜨리셔도 돼요. 투탕님, 그렇게 대단해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적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계획이나 투타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근데 솔직한 일기는 뭐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왜 이러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고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날 밀어붙인 사람도 없고 내가 나를 이렇게 설령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안 볼 거예요. 엄마가 보고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네 나이에 이런 글 쓸 때야?
하고 하실 엄마가 볼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볼 거 아니에요. 아빠가 볼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쓰세요.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봐봐. 조금만 멍석 깔아주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뭐라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사각형 박스에 지금 화질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시커먼 뻘건 보니까 내가 봐도 무섭구만. 이런 거 하는데 조금만 깔아줘도 투탁님은 막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 28년 동안 갇힌 투탁꾼을 좀 이렇게 내놓으라니까요. 그걸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좀 눈물 나요. 내가 불쌍해서. 진짜예요. 남자들은 눈물 나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여자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기 마누라한테까지 능력자여야 되거든. 돌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애인한테까지 능력자여야 돼요. 왜 우리가 애인 앞에서 애인은 나한테 위로를 줘야 되는 세상에 지친 나를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애인한테까지도 잘 보여야 되냐고요. 능력자로.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가니까 자꾸 제가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솔직함과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내놓는다는 건 제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은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솔직하게 쓰세요. 한마디로 내놓는다는 게 뭔가요? 뭔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글을 쓰시고요.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예, 글을 쓰시고 이 글이 솔직한지 테스트하세요. 솔직해? 이거 진짜 네 솔직한 생각이야? 라고 테스트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면 이제 지워요. 다시. 와, 내가 이 정도로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 솔직한 말 쓰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이야? 하면서 투탁님은 자기 자신을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돼요. 좀 쓰다 보면 한두 달 쓰다 보면 진짜 깊이 깨닫게 돼요. 내가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다는 걸. 여러분, 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자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자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왜? 자아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누가 건드리면 화나죠. 누가 뭔가 하면 화나죠.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슬픔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뭔가를 느낀다는 건 내 자존심이 망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망가져간다는 건 자기 자신이 망가져간다는 그거예요. 그거를 반전하는 제가 본 어쨌든 여기 있는 아저씨의 유일한 견해는 하나의 믿음직한 견해는 한 번도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태까지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인생을 보고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글을 쓰시고 쏟아내시고, 쪼꼬님도 그냥 쏟아내세요. 쪼꼬님은 쉬울 거야. 여자들은 이게 좀 쉽더라고요. 좀 편한가 봐. 쏟아내시고, 쏟아낸다는 거 솔직하게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적은 다음에 오늘 당장 밤에 써보세요. 쓰면 이게 솔직한가? 이게 좀 솔직한 글이야 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솔직하게, 또 다시 지우고. 그러면 사실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요. 좀 흉악한 말들이 나와요. 좀 말하기 좀 그런, 삐삐삐 하는 것들 나와요. 그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일기를 또 강조하는 이유는요, 투탁님이 살고 있는 삶, 헤로님이 살고 있는 삶, 쪼꼬님이 살고 있는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막 갑자기 막 머리띠 메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투탁님, 스마트폰에 적어도 돼요. 그리고 각 잡아서 지금 공부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투탁님.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지 알아요? 스마트폰에 적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생각날 때 그냥 적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조그맣게 갖고 있냐면, 조그맣게 갖고 있냐면 들고 다니기 위해서예요. 들고 다니기 위해서.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초반에는 그런데 후반이 갈수록 누가 봐도 상관없는
뭐 봐도 뭐 지가 어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근데 스마트폰에 쓰셔도 돼. 그러니까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저녁에 일기 쓰는 시간 잡아서 또 계획 세우지 말고요. 제가 말하는 일기는 아니, 제가 말하는 일기는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쓰고 싶을 때 문득문득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버스 타고 댕기면서 아니면 뭐 자동차에 뭐 실려 댕기면서 지하철 뭐 이러면서 그냥 적는 거예요. 남들 무한도전 볼 때. 네, 이 해로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검증이 돼 있는 그런 방법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보는 거울로 보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피부일 뿐이에요. 외모.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야 될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느 상품을 점검하는 거죠. 기미가 있나 잡티가 있나.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기 쓰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이 거울을. 여러분, 여기 뭔지, 코털 나와 있는지 아니면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다른 사람한테 당당할 수 있죠. 여자는 특히 더. 여자는 맨날 거울 꺼내서 이렇게 막 뭐 나왔나? 아니면 뭐 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거울을 덮으면 자기 애인한테 자신감이 생겨요. 예. 쪼꼬님, 생각해보세요. 투탕님의 자신감은, 투탕님이 여자친구를 만나, 비빔밥을 먹었어. 자, 비빔밥을 먹었어. 거기에 고춧가루가 많았어. 근데 여자친구가 저기서 일로 오네? 오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이 방법은 투탕님이 어느 상황에 있던지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기 쓰기를 투탕님의 인생에 끼워 넣으시라는 거지 한 시간을 비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형광등 켜고 앉아가지고 무슨 대서특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틈틈이 요즘 핸드폰에 메모장 있더만요.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방금 비유 들잖아요. 비빔밥을 많이 먹었어. 비빔밥이요? 비빔밥 많이 먹고 여자친구가 오는데 거울을 안 보고 여자친구를 볼 자신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는 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쳐. 이건 여자가 더 공감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오는데 내가 지금 막 고춧가루 많은 뭔가를 먹었어. 그랬는데 볼 수 있어요? 당당하게 웃으면서 거울을 한번 보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사실 어떤 간단한 루트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 한번 보고 이런 다음에 보면 자신있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투탕님이나 쪼꼬님이나 지금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자기 거울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거울을 한번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나중엔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을 딱 보잖아요. 누군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울을 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야, 이거 해야지. 그러면 거울을 안 본 사람은 맞아. 내가 이래. 네 말이 맞아. 난 쓰레기야. 근데 나 왜 이러고 있니? 이래요. 근데 거울을 본 사람은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니네 이래도 돼? 그랬을 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 난 그거 못해. 뭔 싸가지? 그럼 니 뭐 할 건데? 난 저거 할 수 있어. 저거. 난 저건 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이것도 못하는데 저거 하겠다고? 너 어떻게 알아? 그게 나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진짜로 해요. 그게 바로 거울을 본 어떤 사람의 어떤 뭐랄까 자신감까지는 제가 좀 싸가지 없이 표현해서 그런데 투탕님이나 쪼꼬님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바로 거울을 안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의 거울을 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괜히 눈치가 보이고 괜히 입을 막고 고춧가루 끼지도 않았는데 고춧가루 보일까봐 왜? 나는 비빔밥을 먹었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울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자기 감정을 틈틈이 쏟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울이냐고요? 내가 쓴 글이잖아요. 야, 내 속에서 이런 글이 나와? 와, 나 진짜 쓰레기네? 그래, 이게 나야. 더럽지만 이게 나야. 이게 나은 걸 어떡해. 이게 나야. 그러면 막 해주는 거야. 그럼 때로는 쓰레기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투탕님.
어떤 인간도 쓰레기만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나오는데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좋은 내 모습도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와,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취업도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면접 시험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아, 이 회사 왜 오셨습니까? 아, 저는 이 회사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저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말들이 바뀌어요. 자, 다시 다 돌아와서 너무 복잡했다. 너무 길고 복잡했네요. 정리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기려면 육체의 거울을 보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회에 무언가에 당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거울을 봐야 돼요. 그 거울은 이거는 이렇게 빛나는 이 진짜 거울을 보면 되지만, 이 내면의 자아는 자기가 쓴 글을 보면 돼요. 자기가 쓴 글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고 쪽팔릴 때도 있어요. 너무 야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찢어서 또 버리고, 또 쓰고, 또 찢어서 버리고. 제가 지금 삭제한 스마트폰 글씨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내가 유쾌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투탕님. 내가 더러운 걸 보니까 내가 자유로운 거 알아요? 내가 야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야한 걸 봤다는 게 아니고, 이 글로 내가 이렇게 내가 성인군자처럼 행동을 해도 사실 내 속은 이렇게 좀 25금이구나. 이걸 보는 순간 되게 제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별로 대단할 건 없네. 근데 저도 별로 대단할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투탕님은 난 대단할 거 없어. 난 네 쓰레기야.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별거 없구나. 별거 없으니까 항상 제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겸손하게 아는 척 하지 말고. 이게 쿨함이, 여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그거예요. 그냥 그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일기를 쓰면서 하시면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난 이거 못 져. 야, 28살은 500kg는 져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봐봐, 엄친아들 봐봐. 600kg씩 지잖아. 투탄이 그러는 거야. 난 못 져. 왜? 나는 아직 못 져. 난 이제부터 50kg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곧 500kg 똑같이 질 수 있어요. 500kg는 너무 무섭다. 투탕님의 짐은 질 수 있어요. 솔직할 것, 그리고 외면의 거울을 보듯이 자기 내면의 거울을 볼 것. 자기 내면의 거울을 보는 방법은 자기가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느낌을 그대로 적은 글을 보는 것. 많은 경험을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가 옳고 맞는 말인데,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기보단 전 많이를 빼고 많은 경험을 뺄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경험을 하세요. 어떤 경험이든지. 오면 굳이 사양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으세요. 굳이 있는 책 안 읽을 필요는 없잖아. 내 서재에 꽂혀있으면 읽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적은 이 행위가 없이, 한마디로 자기가 없이 그 책을 읽으면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대신 써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오는 거예요. 쪼꼬님,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 자기 생각을 적어내는 거 있죠. 한마디로 자기가 책을 쓰세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냥 쭉 적는 이 행위 있죠. 학교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학교에도 적는 거야. 적고 버리고. 아니면 스마트폰 애들 다 이렇게 카톡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쪼꼬님은 걷다가 자기 생각 막 적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삭제하고 이러면서. 이걸 하면 바로 이걸 할 때 제가 이게 참 오랫동안 알게 된 거예요. 난 책을 그랬는데 이걸 하면요, 나중에 책이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책을 좀 읽고 싶어져요. 근데 책을 읽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때가 와요. 이거는 쪼꼬님이 이런 생각, 자기 꿈을 사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이렇게 차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찬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져요. 자기가 처음에 막 기타 치는 사람도요, 막 기타건 뭐건 요리를 하건, 자기가 막 요리를 막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뭘 만들지? 그리고 막 기타를 막 쳐도 자기가 좀 차잖아요. 자아가 차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연주하지? 그리고 막 그림을 그려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자, 이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궁금해진다니까. 그때 요리책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신세계인 거야. 와, 프랑스엔 이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한국에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막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쪼꼬님도 투탕님도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시면 다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 행위가. 나는 언젠가 방송을 그만둘지도 모르지만 쪼꼬님한테 남긴 이 말이 쪼꼬님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들을 내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없어져도 쪼꼬님이 언젠가 그때 그 아저씨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을 때, 했을 때 쪼꼬님을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좀 적어도, 선배님의 깨우침이 좀 적어도, 친구들의 응원이 좀 적어도 쪼꼬님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제가 20년 동안 살펴본 어떤 저의 보석 같은 결과물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들은 것들이 많이 길어서 결국엔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필요하시면 제가 없더라도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쪼꼬님이나 투탕님이나. 오늘이 마지막 본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근데 항상 명심하세요. 쪼꼬님, 이뻐지려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쪼꼬님, 이 말까지 다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가르쳐 드린다고 하냐면요, 이 일기를 쓰면 뭔가 1년 안에 또 계획을 세운다니까. 너무 지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압박감에 너무 길들여져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1년 내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일기는 성공으로 이끄는 계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쪼꼬님, 그러니까 껌미래는 지금까지 쭉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거울이 제일 좋은 비유다. 여러분, 쪼꼬님, 헤로님, 껌미님, 이뻐지려고 거울 보시나요? 잘생겨지려고 거울 보세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현재의 베스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뻐지려고 거울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뭐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나오더만, 이뻐지려고 거울 보는 사람, 한마디로 무언가 결과를 얻으려고 거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점점 자기 얼굴을 싫어해요. 그거예요. 봐도 못생겼으면 막 이러면서 자기 얼굴에서 막 단점을 찾아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물론 그런 용도로 거울을 쓰시는 분들은 할 말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태의 최고의 내가 가진 상태, 고춧가루 안 끼고 그냥 옷 매무새를 정확히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잠깐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그 핏을 한번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쓰기예요. 이런 마인드로 보셔야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 어느새 교복을 입고 있는 내가 정장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 뭔가 좀 뿌듯해지고, 괜히 사원복 입고 있는데 뿌듯해지고, 처음 교복 입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약간 상쾌한 느낌은 있어요. 맨날 사복 입고 학교 가다가 교복 입고 처음으로 학교 가는 날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설렙니다. 예. 점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끼면서 자기가 성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정장을 입고
또 어디에 가기 위해서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자꾸 핏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하듯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살, 17살, 20살, 25살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어느 날 희끗희끗하게 있는 그런 모습. 결국에는 늙어서 나이가 돼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내 인격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물론 젊은 때보다 흉하냐? 그럼 흉하죠. 하지만 굉장히 어떤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상태. 이쁘려고 거울 보는 게 아니고. 이거 한마디로 좀 투탕님이 걱정이 돼요. 이거 쓰면 대박 칠 수 있대 이럴까봐. 대박? 칠 수 있죠. 실제로 친 분들도 많고. 하지만 대박 칠 수 있죠. 친 분들도 많아요.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했죠. 근데 그 대박 친 분들 중에 대박 치려고 거울 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일기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계속 이 명심 계속 가르쳐드려요. 일기 쓰기를 계속 가르쳐드려요. 여기 온 헤로님도 몇 번이나 들었을 거야. 근데 아마 들을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아이씨, 뭐 더 들을 게 있어? 이랬는데 계속 익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라는 시스템을 채택한 거거든요.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만 있어도. 그래서 쪼꼬님, 이거 쓰면 뭔가 달라진대 이러면 안 돼요. 거울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열립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뭔가 또 누가 또 설명을 하던데 이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행위가. 물론 나는 거울적인 면에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머릿속에 씨앗을 심는 거래요. 그래서 쪼꼬님이 지금 17세 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열매를 맺었잖아요. 쪼꼬님이 17살에 호기심 많은 발랄한 여자가 나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결과물을 어쨌든 맺은 거예요. 17년 동안. 물론 17년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17년 동안 맺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 좀 귀찮아지고 뭔가 좀 무기력해지고 뭔가 좀 의미 없어진 게 사실은 채 2, 3년이 되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쪼꼬님. 가만히 생각하면 17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에요. 많아야 한 2, 3년이에요. 2, 3년 전에 무언가 세상의 어떤 날카로움, 어떤 세상의 냉정함, 어떤 세상의 차별, 무언가 아이로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 17살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요. 라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게 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2, 3년 동안의 열매가 쪼꼬님이 방황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거 방황도 열매예요. 어쨌든 우울한 거잖아. 슬픔도 열매예요. 무언가 슬픔을 심어서 나온 거예요. 이 뇌는 심은 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원치 않게 심었건 남이 강제로 심었건 심었으니 열린 것처럼 쪼꼬님이 이 자기 자신 거울을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열매가 열려요. 한 2, 3년 지나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